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수원에서의 경기들이 펼쳐집니다. 준 플레이오프 3차전 6시 반부터 또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2차전과 임하는 각오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면 사실상 끝이다. 네, 1승 1패에서 지난해 한국 시리즈는 7판 4선승제라서 3차전을 만약에 졌더라도 남은 경기들에서 또 만회할 기회가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 5판 3선승제 시리즈에서 두 번 지는 순간 진짜 남은 경기들을 다 이겨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차전을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또 LG 트윈스의 자타공인 천적 벤자민입니다. 웨스 벤자민 선수가 상대 선발로 나오고 우리는 또 최원태 선수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흐름으로 경기가 전개가 될지 일단은 1, 2차전은 1승 1패지만 2차전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다행히 1승 1패를 나눠 가진 상태에서 수원으로 간 거는 저는 뭐 2패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3차전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드시 잡고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3차전 이제 6시 반부터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KBS 이텔레비전의 중계로 함께 하시게 되겠는데요. 사실 중계 방송사가 지난해 한국 시리즈 순서랑 똑같아요. 1차전 SBS, 2차전 MBC, 3차전 KBS 요 순서로 가는데 그래서 3차전에 우리가 지난해에는 극적인 경기를 했잖아요. 한국 시리즈. 오늘 이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는 그냥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극적이든 크게 이기든 어쨌든 승리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벤자민과 최원태가 나옵니다. 사실 두 선수는 포스트 시즌 성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벤자민은 통산 포스트 시즌 7경기에서 2승 2패 3.09. 지난해 플레이오프였죠. NC전에서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한국 시리즈 한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올해 와일드카드에서도 무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두산의 타자들을 묶었습니다. 잠실에서의 벤자민은. 그리고 이제 최원태 선수인데 최원태 선수가 통산 포스트 시즌 15경기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11.17입니다. 야, 이게 지난 임창규 선수 등판 때 말씀드린 대로 임창규 선수도 포스트 시즌에서는 5이닝을 넘겨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구원승은 있지만 또 선발승이 없다. 새롭게 도전하는 상황이었는데 선발승을 따냈죠. 최원태 선수도 통산 포스트 시즌 승이 없습니다. 많은 경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은 어떨지. 저는 승을 못 챙기더라도 그래도 뭐 한 3, 4이닝 1, 2실점 정도만 하고 손주영 선수에게 넘겨준다면 우리가 또 방망이의 힘으로 충분히 좋은 승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차전 필승 전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벤자민 공략해야 됩니다. 최원태 선수가 마운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득점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벤자민 선수는 LG 트윈스의 천적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사실은 정규 시즌에서 우리가 벤자민 공략을 못했지만 한국 시리즈에서는 오스틴 선수의 홈런이 나오면서 그래도 점수를 내는데 성공을 했고 불펜을 열었고 박동원 선수의 홈런도 나왔고 또 오지환 선수의 홈런도 나오면서 3차전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벤자민한테 막혔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일인데 한 점이든 두 점이든 좋으니까 최대한 점수를 좀 뽑아주고요. 투구수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벤자민 선수가 올해는 정규 시즌에 좀 고전을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ABS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의 쉽게 말하면 일루 쪽에 치우쳐서 던지는 벤자민 선수한테는 준욱이가 이제 일루 쪽에서 바깥쪽으로 확 파고드는 이 패스트볼이나 슬라이더 사실상 두 구종이거든요. 커터로 찍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왼손 타자 바깥쪽으로 멀어지면서 왼손 타자 헛스윙을 유도하거나 바깥쪽 가장 먼 쪽의 스트라이크 존에 찍히면서 삼진을 잡아내는 그런 유형인데 ABS가 도입이 되면서 이 좌우로 자기가 설정했던 스트라이크 존보다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깥쪽으로 확 던지면은 그게 이전에는 잡아줬는데 이 ABS를 만나면은 이게 또 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위아래도 또 달라질 수가 있고 벤자민은 낮은 쪽을 좀 더 잘 공략하는 투수기 때문에 그래서 벤자민 선수가 그것 때문에 볼넷이 조금 허용 비율이 좀 높아졌고 여전히 좋은 공을 던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오른손 타자한테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왼손 타자들 상대로도 지지난해보다는 조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공에 대한 대처가 왼손 타자 어떻게 되느냐, 이 공을 버리느냐, 이쪽 존을 완전 이 백터박스에 붙어치면서 밀어쳐서 공략을 하느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왼손 타자들한테는. 지난해에는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이 왼손 타자 바깥쪽 공만 공략을 하다 보면은 타자들이 좀 참더라도 스트라이크 심판에 의해서 선언이 되고 걷어내려고 해도 너무 머니까 결국 헛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뭐 이제는 기계에게 맡겨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한 스트라이크 존에서 컨택을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왼손 타자들을 조금 라인업에 많이 넣어도 지난해보다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벤자민 선수를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 직전 경기에서도 사실 정규 시즌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잘했으면 좋겠고 사실 반대로 이 벤자민 선수가 오른손 타자들한테는 실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왼손 타자 바깥쪽으로 가는 공 오른손 타자한테는 몸쪽 공이에요. 몸쪽 공을 투수들이 쉽게 못 던지는 이유는 당연히 몸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좀 더 가운데 쪽으로 던지다가 실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오른손 타자들은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올 시즌 오른손 타자한테만 무려 18개의 피홈런을 허용했던 벤자민이고요. KT 위즈파크에서도 16개의 피홈런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타선에 20홈런 타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오스틴, 박동원, 문보경. 이 중에서 박동원, 오스틴은 20개의 홈런포를 때려낸 우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손 타자 이 박동원과 오스틴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뭐 문보경 선수가 부진하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오스틴 3번, 박동원 4번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오스틴, 문보경, 박동원 순서로 박동원 선수가 조금 앞쪽에 들어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주자가 모인 상황에서 홈런이 나온다면은 더 큰 점수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박동원 선수나 오스틴 선수의 홈런포 혹은 다른 타자들의 홈런포가 나온다면 충분히 벤자민 상대로 좋은 승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은 손주영 카드입니다. 포스트 시즌에 아까 기록 보셨죠? 전통적으로 약간 최원태가 3차전에 나옵니다. 물론 최원태 선수가 예상을 깨고 호투를 펼칠 수 있지만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랬듯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처음부터 점수를 주게 되면은 또 준비를 좀 빠르게 시켜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저는 손주영 선수가 바로 할 수도 있지만 몸이 좀 빨리 풀리는 이지강 선수한테 한번 맡기고 세 번째 투수죠. 만약에 조기 강판이 되면 두 번째 투수로 이지강, 세 번째 투수로 손주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1회뿐만 아니라 2, 3회에 흔들려도 이지강 선수가 뭐 한 이닝, 두 이닝을 그래도 나간 주자 한두 명 들여보내면서 막아주면은 뭐 그래도 한 두세 점 차밖에 안 날 테니까 그 이후에 몸이 충분히 풀린 손주영이 뭐 한 3, 4이닝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에르난데스가 못 나오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긴 이닝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선발 투수 2명 붙이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손주영 선수가 KT전에서는 3경기 2패 6.19로 부진했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나름 선전을 했어요. 그러나 손주영 선수가 좀 부진을 했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만만치 않은 오른손 타자들이 좀 많습니다. 뭐 문상철 선수 비롯해서 뭐 오윤석, 김상수, 장성우 또 로하스도 스위치 히터기 때문에 왼손 투수가 나오면 또 오른손 타석에 들어서고요. 황재균 선수도 타격감이 조금 올라온 모습이었고 또 심우준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가 변하고 뭐 체인지업을 던지든 포크볼을 던지든 커브를 던지든 빠른 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변화구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뭐 슬라이더를 오른손 타자한테 던질 수도 있으니까 박동원 선수랑 잘 상의를 해서 좋은 볼 배합으로 KT의 오른손 타자들을 잠재우는 게 손주영 선수가 호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불펜 싸움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시리즈를 치르면서 양팀 불펜에는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KT는 일단은 소영준 선수가 연투가 좀 어렵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나올 타이밍에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차전에는 대기를 할 것 같고 박영현 선수 앞에 그리고 김민 선수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손동현 선수보다는 김민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또 우규민 선수가 멀티이닝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필승조는 우규민, 김민, 소영준, 박영현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되면은 4차전에 쿠에바스를 쓰더라도 1차전
고영표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 많은 이닝을 안 던지고 갔잖아요. 예, 투구수도 좀 끊었고 그래서 고영표 선수를 좀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4차전에 고영표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3차전 상황이 되면은 고영표가 불펜 대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LG 트윈스는 손주영, 김진성, 함덕주, 유영찬으로 에르난데스가 빠진 자리를 두 명의 왼손 투수인 손주영 선수와 함덕주 선수가 메워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영찬 선수까지 가는 과정에서 또 이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하고 염경엽 감독이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유영찬 선수를 올려도 혹시나 흔들릴 거에 대비해서 뭐 손주영 선수나 함덕주 선수를 같이 몸풀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무조건 남겨놓기 때문에 선발이 몇 이닝을 먹어줄진 모르겠지만 불펜 꺼내는 데 있어서 손주영 선수가 좀 많은 이닝을 소화해줘야 됩니다. 엘리의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고 사실 짧게 던질 수 있는 투수라면은 LG 트윈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지강 선수도 있지만 정우영 선수가 또 땅볼 유도 상황에서는 한 타자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오른손 타자를 상대한다면 그리고 또 김유영 선수도 좌완 원포인트 릴리프로 나올 수 있고 오른손 대타가 나오더라도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불펜 싸움이 되면은 결국 정우영 선수나 김유영 선수의 역할도 필요하고 이지강 선수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T와의 불펜 싸움이 아마 3차전에는 조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펜 실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KT가 이런 선수들 나올 걸 대비해서 점수를 내야 되고 우리 새로운 불펜 필승조가 3차전에는 막아준다면 4차전에는 또 정상적으로 에르난데스가 나올 수 있고 손주영 선수도 투구수에 따라서 또 연투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펜 싸움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느냐 3차전에서는 중요한 필승점이야. 우리는 또 공략을 해야 되고 상대 불펜을 또 우리 불펜은 막아야 한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3차전 중요성 지난해에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고 올해도 또 3차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드시 승리를 해서 4차전을 좀 더 편하게 상대방한테 압박을 주면서 임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3차전 반드시 어떻게든 11대 12든 1대 0으로 이겨도 좋고요. 네, 어떤 식으로든 최후의 웃는 자 LG 트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